예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래 살아나서 다행이고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AI 미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쪽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우리만 K-팝처럼 네. 한국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AI의 물결과 글로벌 대장주들의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동조화라고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로드컴 사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계속 가는 거예요?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는 네.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국내 반도체 주식을 접근할 때 두 가지 맥락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환경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수급적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환경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가 가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필수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반도체 종목을 사줘야지만이 반도체 시장의 어떤 활성화 네. 내지는 부흥, 뭐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환경적 측면과 수급적 측면을 하셨는데 네. 외국인은 수급적 측면에 들어갈 것 아니요, 같은데 환경적 측면으로 환경적 얘기하셨어요? 측면입니다. 네, 네. 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어떤 이유냐면 미국 시장에 대한 지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고 이번 주에도 뭐 PPI라든가 지난주에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고용이 과열이다. 뭐 PPI가 뭐 그만하다 뭐 등등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라든가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연준의 의도를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리의 고점과 지수의 저점은 항상 일맥상통하게 등치됐습니다. 과거에 2022년 10월 금리가 4.3 고점 찍고 쭉 내려가면서 지수 나스닥도 저점 찍고 올라갔어요. 네. 23년 10월 이때는 5.1% 금리 고점을 찍고 금리는 내려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 4월 정도에 4.7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운용을 하는데 지난해 1년 전에 나왔던 기사나 뉴스를 한번 잘 검색을 해보시면 24년 1월 즈음에 금리 6번 내린다 그랬지. 가장 큰 화두, 그러니까 네. 4번, 뭐 5번, 6번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 화두보다는 그 미국 지방정부 셧다운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초에 쭉 밀렸거든요. 그리고 중반부터 쭉 올라갔거든요. 1월 중순. 근데 이제 우여곡절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30조 달러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하면서 유예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음 정부까지의 흐름 시간을 두고. 그럼 벌써 무슨 은행 사태였었지? 미국이 얘네들이 까먹었다 그죠? 벌써 1년 됐다고. 1년 됐습니다. 네. 이게 유예한 게 30달러에 돈도 다 썼어요. 약 뱅크런 비슷하게 나면서 그때 무슨 뭐 은행 사태 있었잖아요. 네, 뭐 네. 그것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한이 1년이 됐고요. 네. 돈도 다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 유예를 하든가 아니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준에는 돈을 더 찍어놔야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채 한도를 동결할 수는 없는 거고 신 정부가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부채 한도를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되겠죠. 결론은 2월이든 3월이든 이게 아마 결정될 겁니다. 돈은 다 썼고 시한도 됐기 때문에. 그럼 연준에 이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돈 찍어내는 과정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억을 찍어냈다면 1억의 2배, 2억에 대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형태로 연준이 진행을 하는데 연준에서 돈 찍어낼 때는 항상 금리가 높은 금리의 상황 그리고 강달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죠. 네. 발행 시장에서는 항상 낮은 금리의 상황에서 돈 가치가 낮을 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유통 시장에서는 당연히 강달러와 고금리가 유효하겠지만 발행 시장 측면에서의 발권자 측면은 금리가 낮아야 되고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준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금리를 어떤 방향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잡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4.76% 금리 수준에서 이게 뭐 4% 수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여지가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9, 110까지 갔지만 이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당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들어올 때 삼성전자가 좋아서 하이닉스가 대단해서 삼성바이오로스의 기술력이 좋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환율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환율 상황을 판단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결정권 중요한 결정권이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상황이 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판단하고도 외국인이 주식을 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취임 이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취임 전 단계부터 채권시장, 환율시장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 변화의 흐름은 1월 중순 이후 지금부터 2월 중순 흐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뭐 1월 하순부터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환경의 변화가 첫 번째로의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수급적 측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전에 49,900원 종가상으로 저점을 찍고 그래도 지금 54,000원 정도에 유지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저점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실적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안 좋다라고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우 최악이다,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얘기,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를 저점을 찍었던 시점이 지난 22년 9월 30일에 51,800원의 저점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잠정 실적이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7일인가에 아마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9월 30일 51,800원 찍고 88,000원까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51,800원에서 88,800원까지 쭉 해서 주가가 한 1년 반 동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10월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잠정 실적 22년도 그 3분기 실적이 어떠했느냐. 아마 기사를 지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반도체 영업이 꺾였다. 반도체 경기 꺾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의 상황으로만 이 당시에 반도체에 대해서 기사가 도배를 됐습니다. 22년 3분기 전후로 해서. 그런데 주가는 이미 미리 바닥을 찍고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잠정 실적이 나왔죠. 주가는 이미 그 앞 단계에서 저점을 찍고 버티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여지의 개연성보다는 오히려 뭐 기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 내에서의 흐름만을 판단해보면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흐름에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가격적 측면인데 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 가격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근데 20만 원이 어떠한 의미로서의 가격 지점에서의 상황이냐면 최근 한 3개월 내에서 고점입니다. 계속 태핑하는 그 고점부 가격이거든요. 20만 원에 지금 전후 가격에 지금 안착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떠오르면 지난 24만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상황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대비할 때 우리 반도체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브로드컴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역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반도체는 뭐 TSMC나 엔비디아에 대비해서 주가가 안 움직였던 게 사실이고 안 움직였던 근간의 흐름은 환율과 관련된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개선되면 비단 굳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평가 해소 구간 그 가격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 또는 지금이 저점 구간에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12월 말 23일인가 아마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도 반도체에 대해서 우호적 성격에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 반도체와 리노공업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 주가 상승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 수준에서의 가격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제 소부장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비단 이제 몇몇의 일부 빠른 종목들이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소부장 내에서도 종목 스펙트럼을 넓혀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부장 투자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이견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 포커스예요, 조합이에요? 가장 뭐 움직임 자체가 최근까지 좋았던 건 리노공업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고 더 갈 겁니다. 근데 나는 좀 바닥권에 있는 걸 사고 싶다. 그 저기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 같은 거는 그나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가격도 뭐 10만 원 이상권대이고 네. 해서 한다 하면 저는 장비단에서 HPSP라든가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탁탁탁 안착하면서 눌러주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다지고 있는 형태에서 모습일 때 장비단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유진테크라든가 HPSP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소부장. 네. 그러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어쨌든 두만 비교하면 훨씬 흐름이 연초에는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수 관여 네. 비중이 그나마 좀 낮기 때문에 네. 그 관심도 측면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고요. 투탑종에서 사라 한다라면 하이닉스가 좀 낫겠죠.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싫어한다면 삼성전자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까지는 소부장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투탑 내에서만 종목 간의 그 선별적 대응을 했다라면 그렇죠. 이제 소부장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소부장을 사도 된다라는 거죠. 소부장이라면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 얘기한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장비.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 HP, SP 이런 건 장비란 말이죠, 장비죠. 그죠? 소재나 부품 쪽도 괜찮을까요? 소재단에서 보면 동진 세미컴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비교적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근데 소재단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않아서. 네네 강하죠. 빠지진 않고 버텨주는데 소재단도 가긴 하겠으나 이렇게 하면 소재단은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져가지고 소재 수요가 확 늘어났을 때 움직이는 건데 그 장비단의 움직임에 비해 소재단의 움직임이 저하돼 있는 것은 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정 작업을 변화를 여러 가지 줬거든요. 그래서 공정 장비 수요에 대한 장비 수요가 일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2나노급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했다가 뭐 여러 가지 전환하는 형태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장비단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장비단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장비가 일단 뭐 원래도 장비가 먼저 가잖아요. 네. 패턴이 그죠? 장비 맞습니다. 늘어놓고 뭐 신제품을 개발하던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소재 들어가고 뭐 부품 소재가 이제 그렇죠.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니까. 네. 예, 반도체는 올해 가야 될 네. 기대가 되는 섹터라는 말씀입니다.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